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 기술 혁신은 국정과제 중 중요한 부분인데요. 에너지 혁신 벤처 육성 사업 방안을 알아보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를 찾았습니다. 에너지 기술과 홍수경 과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산업부가 새롭게 에너지 혁신 벤처 육성 방안을 발표를 하셨는데요. 먼저 이 정책을 시행하게 된 배경부터 설명해 주시죠. 일단 지금 보면 에너지 시장이라는 게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단순히 에너지를 생산해가지고 이게 공급하고 쓰는 그런 시스템이었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에너지의 새로운 기술들을 접목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거나 아니면 효율을 향상시키는 그런 추세로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따져보니까 혁신 벤처, 특히 에너지 분야에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어요. 그래서 한 2,500개 정도 기업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업들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저희가 좀 키워가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망 에너지라는 부분이 좀 어떤 부분인지 설명해 주세요. 기존의 에너지를 생산하던 그런 프로세스에 플러스해서 소프트웨어 기술이라든지 ICT 기술이라든지 이런 기술을 접목해서 새롭게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단적인 예를 하나 드린다면 저희가 이제 재생에너지 같은 것도 보급 확산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자기 집에서 태양 에너지를 어느 정도 받느냐 이런 거를 소프트웨어라든지 여러 가지 센서라든지 이런 걸로 자기가 미리 알 수 있는 이런 기술이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기술들을 연구 개발하는 기업들이 바로 이 에너지 혁신 벤처일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해당이 되나요?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에서도 이런 새로운 기술이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에너지 보통 이제 수요 관리라고 하는 그런 분야들이 있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공장에서 상당히 많은 전기와 열 에너지를 쓰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은 효율적으로 그리고 최적화 그리고 남는 전기나 열 에너지가 없도록 관리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기술 이런 것들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CCUS라고 해서 이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저장하고 또 그걸 활용까지 하는 이런 기술까지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에너지 혁신 벤처는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고요. 또 이를 5천 개로 확대한다는 계획이 있던데 그 부분도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지금 한 2,500개 정도 되는 기업들이 활동하고 있고요. 네. 전체적으로 뭐 토탈 매출액은 한 43조 원 정도 되고 그리고 평균적으로 한 개사가 한 170억 원 정도 매출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걸 5,000개로 2030년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이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저희가 파악을 해본 결과를 좀 말씀드리면은 크게 세 가지 분야로 저희가 나눌 수 있고요. 네. 투자를 어떻게 하면 좀 잘 받을 수 있느냐, 그리고 초기 시장을 어떻게 좀 형성을 빨리 해서 시장을 선점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장기적으로 인력 문제라든지 아니면 다른 정보 문제라든지 교류 문제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인프라에 관련된 그런 것도 저희가 세 가지로 해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에너지 혁신 벤처를 확대하기 위해 이 구체적인 지원도 마련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일단 투자 같은 부분은 저희가 혁신 벤처 전용 6천억 원 정도의 펀드 기업들이 투자 받는데 애로가 없도록 지원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시장 관련해서는 저희가 초기 시장을 어떻게 빠르게 좀 만들어 가느냐, 기업들이 원하는 해외 진출 또는 수출 이런 부분도 저희가 이제 코트라라든지 이런 지원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이쪽하고 어떻게 연계해서 지원을 해주겠냐 이런 방안들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인프라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양질의 인재를 기업들한테 공급할 것이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력이 저희가 지금 생각할 때는 한 2030년까지 한 2만 명 정도가 부족한 걸로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에너지 관련된 특화된 교과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같은 대학끼리라도 이제 교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기업들이 원하는 그런 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규제 때문에 조금 발목을 잡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도 있고 다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규제에 조금 막혀가지고 저희가 시장에 진출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이제 산업부 또는 과기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시장에 직접적으로 나가기 전에 사실상
그걸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대폭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에너지 분야의 기업들이 대폭 늘어나려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인재들이 필요합니다. 전문 인재는 어떻게 양성할 계획이신가요? 그 에너지 분야에 특화된 교과라는 게 사실상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대학을 지원하는 뭐 약간의 지원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을 통해서 에너지 분야의 교과 과정도 개발하고 그리고 여러 대학이나 연구소 간에 같이 컨소시엄 형태 또는 클러스터 형태로 해서 정보나 아이디어를 교류하는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지원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정책으로 인한 기대 효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특히나 이제 그 에너지 쪽의 혁신 기업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그 고용 효과가 상당히 큰 걸로 저희가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조업에 비해서 한 2배나 3배 정도의 그런 고용 유발 효과가 있는 걸로 저희가 판단이 됐고요. 어떤 1,0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좀 보이는 소위 이제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는 네. 그런 기업들도 좀 10개 정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다른 그 5,000개의 기업들을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선순환 구조가 돼서 에너지 생태계에 어떤 새로운 혁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대책이 탄소 중립을 실현하고 환경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